안식과였습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여섯을 알 수 있다. 1타 6비 시간입니다. 볼륨 1에서는 발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실 6개는 이거예요. 본 적 있나요? 네, 그렇죠. 근데 요게 요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아시는 C, G 부분인데 이게 저로 가거든요. 오늘 주로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보는 건데 4개입니다. 요거를 보기 위해서 겸해서 2개도 같이 보는 건데요. 요것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고르시면 다행이고요. 요런 경우에 이제 한자를 고를 때에 부수의 다름을 좀 인지할 필요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시험 때 늘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볼 테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자, 맨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합시다. 이거는요, 일단은 요 그림부터 연상하시면, 여러분들도 한자가 좀 이해 안 되실 때는 좀 어원을 뒤져보기도 하고, 내지는 사전, 온라인 사전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요 그림 보시면은 뿔이지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뿌리의 모양을 그려놓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점점 뻗어나가는 한 집안의 어떤 가계도라든가 족보라든가 뭐 그럴 수 있어서 이게 성씨를 의미하는 씨자입니다. 성씨의 씨.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 이게 성씨입니다. 요게 말 그대로 성씨입니다. 발음은 세시, 세시. 음으로는 시로 가는 기본입니다. 세시. 요게 가장 많이 보지요. 우리말로는 시명 쓴 거지만 뜻으로는 우리는 성명이라는 뉘앙스죠. 성명. 심해, 심해. 발음은 심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족자죠. 가족의 족자잖아요. 그건 씨족을 말하네요. 발음은 시조크, 시조크. 요거는 지난번에 본 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네, 우리말로는 피자입니다. 피자할 때 했었는데 그 지피지기의 피자, 그러니까 너를 알고 나를 안다라는 너 피자거든요. 이 피자는 너를 의미해요. 즉 그를 의미하는 거죠. 너, 그.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렇죠, 이게 가래죠. 가래.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해서는 우리말로 한다면은 그 여를 써가지고 간호저 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말로 친다면 그이가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라든가 그이, 요 개념으로 이 시자를 집어넣어서 가래시가 남친을 말하게 됐던 부분이지요. 훈독으로는 우지라는 건 말 그대로 성씨,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요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뒤에 신이 보이죠? 발음은 우지가미에서 그 씨족의 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그 고장의 마을 수호신을 우지가미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들은 뜻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음동만 좀 봐두시죠. 이번에는 왼쪽에, 그렇죠, 실사변이 또 붙어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성씨의 씨자, 뿌리를 형성하였던, 그러다 보니까 실 같은 섬유질이 뿌리처럼 줄을 이루면서 얽혀서 만들어진 종입니다. 이게 종이 지자입니다. 다 아시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용지죠? 요시. 또한 시로 가네요. 요시. 그렇죠. 지면, 시멘. 표자 많이 보이죠? 그죠? 표지입니다. 효시. 요렇게 이제 시험 때는 3글자로 붙기도 하네요. 그렇죠. 신문지네요. 신분시. 했던 거, 포자입니다. 예, 포장지군요. 호소시. 뜻으로는 그렇죠. 가미, 종이를 말하는 가미. 이때는 쿠즈라는 거는요, 부스러기 같은 거를 쿠즈라 그래요. 그래서 종이의 부스러기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휴지? 이런 거를 카미쿠즈 합니다. 뒤에가 잘라진 거네? 발음은 가미키레. 종이가 잘라진 거니까 종이 조각.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쓰기도 하는 가미키레입니다. 굴절의 절자라 꺾어요. 종이를 접는 종이접기입니다. 발음은 오리가미. 요때는 땡땡 붙어서 발음이 오리가미. 그렇죠. 이게 손으로 종이에 쓴, 그렇죠, 편지를 의미했던 이게 대가미. 다 아시죠? 요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부터인데요.
일단은 방금 했던 시, 요게 뿌리를 형성화했던 부분이라 그 밑에 선 하나 더 긋습니다. 그러면서 뿌리의 밑부분을 나타낸 한자입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의미하는 밑저. 이게 저자거든요. 그래서 얘도 발음은 전데 왼쪽에 부수가 그렇죠. 인변이 있다 보니 밑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다 해서 낮을 저자입니다. 낮을 저. 그래서 이게 그렇죠. 높고 낮음의 고저가 되겠네요. 고대 음으로는 태로 갑니다. 고대. 뒷글자 했던 거. 그렇죠. 급자죠. 그럼 사람이 저급한 거네요. 태큐. 만약에 고급지면 그렇죠. 코큐. 저급이라 태큐. 뭐 저급이라 하면 흔히 뭐 저급한 농담, 뭐 태큐나 조단이라든가 그런 태큐. 저급은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요게 최자입니다. 그래서 최저. 발음은 사이대. 만약에 최고라면 사이거이지만 최저. 뭐 최저 가격이라든가 쓰는 최저 사이대이지만 이 사이대를 간혹 인품이나 성격이 좀 형편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대의 닌겐 아주 최저의 형편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이대의 닌겐도 쓰기도 하죠. 그렇죠? 저하 내려가는 테이카 이런 식으로도 세 글자로 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학년이네요. 태가 끄낸 고학년이면 코가 끄낸 그러는 거죠. 그렇죠? 기 앞자예요. 저기압이네요. 테이키아츠 그럼 고기압은 그렇죠. 코키아츠 했던 거 자세입니다. 발음은 시세였죠? 저자세 태시세 말 그대로 자세가 좀 낮은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리자라 금리가 낮은 거네요. 태킨리 요거는 임자라 임금이네요. 월급 받는 임금이요. 태징깅 임금 발음은 찡깅이에요. 조심할 부분입니다. 찡깅. 그래서 저임금의 태징깅 했던 거. 그렇죠. 지방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육변이라 그래서 신체 부위 말했던 네,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방자 다 공부했던 부분인데 이 저지방이네요. 태시보 요게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형용사지요. 그렇죠. 발음은 히꾸이 말 그대로 낮다라 하면 히꾸이를 쓰겠던 부분인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게 새가 히꾸이 키가 작다 개념이죠. 키 큰 건 새가 가까이 그러고 키 작은 건 새가 히꾸이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동사로는 히꾸메르 낮추는 거고 히꾸마루는 낮아지는 이렇게 쓰게 되네요. 그러면 얘 때문에 발음은 밑을 의미했고 얘가 붙은 것은 집을 의미했습니다. 집을 의미하는 집 엄자인데 얘는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집의 저 밑바닥을 의미하는 밑저자입니다. 밑저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게 해저 바다의 밑바닥이요. 해저의 저자입니다. 발음은 카이테 요거 가장 많이 보죠. 이건 철자라 철저입니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철저히 모두 말이죠. 테떼 합니다. 테떼. 근데 우리는 보통 철저히 하는데요. 일본 친구들은 철저적자 씁니다. 철저적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말은 철저히, 일본어로는 테테테끼니라고 일본어는 씁니다. 도자입니다. 도저. 이게 발음은 토떼인데요. 뜻은 도저히입니다. 도저히 물이다. 토떼물이처럼 도저히라는 부사로 쓰게 됩니다. 훈독으로는 소꼬, 말 그대로 바닥을 의미합니다. 바닥은 소꼬. 그래서 이거는 오크소꼬. 이 한자의 경우는 이제 안주인이라든가를 의미할 때 쓰는 그렇죠. 그게 옥상 이 한자입니다. 이게 옥상. 예, 사모님, 아내분의 표현에 옥상이 이 한자가 이제 옥상의 옥상이 됐던 부분이라 안을 의미하는 것이라 안과 바닥이 있으니 저 깊은 바닥, 저 깊은 곳, 즉 속마음 같은 거 그런 속마음 등을 말할 때 오크소꼬 씁니다만 많이 쓰진 않고요. 요거 잘 쓰죠. 이건 치자라
값어치, 가치의 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의 값어치니까 바닥 시세, 발음은 소꼬네, 바닥세, 말하자면 최저가격인 거, 최저가격. 그래서 보통 뭐 바닥을 쳤다 할 때는 소꼬네오츠크 하면서 바닥 시세, 최저가격의 바닥세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건 돈 조건입니다. 돈 조건. 뒤엔 조건입니다. 돈 조건이니까 뭔가 아주 밑바닥. 그러니까 뭔가 구렁텅이. 예를 들어서 뭐 악의 구렁텅이 그러잖아요. 아쿠노 돈 조건. 그런 돈 조건은 저 밑바닥 구렁텅이를 말하게 됩니다만 많이 보진 않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거 그렇죠. 요게 붙으면 마을, 고을을 의미했습니다. 우부방이라고 이거는 마을, 고을을 의미하는데 왼쪽은 이것 때문에 발음이 저인 거고요. 그래서 고을, 마을 한가운데에 큰 터를 밑바탕으로 지어놓은 집, 저택의 저자입니다. 저택의 저. 이게 저택이에요. 테타크. 요거는 호자라. 호저. 발음은 고대인데 호저가 뭐냐면 고가나 테타크. 호화로운 저택을 호저만 쓴 거예요. 고대라고. 원래는 고가나 테이타크를 고대만 잘 씁니다. 했던 겁니다. 관자 했죠. 그렇죠? 관저입니다. 칸테. 대표적으로 슈쇼 그렇죠? 한 나라의 수상, 총리의 관저를 말할 때 슈쇼 칸테 하면 쓰겠네요. 그렇죠. 별자죠. 별저가 뭐냐면 발음은 멧대에서 별저라 하면 말 그대로 별장? 별장쯤 되겠네요. 우리말로는요. 별장쯤 되겠습니다. 훈독으로는 야시키라는 건 말 그대로 집, 대부분 이제 고급 주택을 말하긴 합니다만 보통 이 야시키를 쓰기도 하지만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건물 옥자에다가 깔 부자인데, 그러니까 건물을 깔아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을 지을 때 집에 부지 있죠. 그 집의 부지를 야시키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서 이제 고급 주택을 둘 다 같은 의미로 쓰는 한자입니다. 야시키는. 이번에는 그렇죠. 왼쪽에 손수변이니까 떠오르실까 몰라. 그러니까 손이 있으니까요. 손으로 밀어서 아래 저 밑바닥으로 밀어서 막고 저항하는, 막을 저항할 거스를 접니다. 이게 저항입니다. 발음은 테이코, 저항하는 저자가 되겠습니다. 뒷글자 촉자라면 저촉되는 건데요. 테이쇼크, 뭔가 법에 저촉이 되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쓰겠습니다. 뒷글자가 당자죠. 그러면 저당이네요. 발음은 테이토라는 건 은행에 어떠한 담보, 저당 잡힌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저당입니다. 그 정도만 쓰겠네요. 요거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는 없습니다. 대저라는 게 뭐냐. 발음은 이겁니다. 타이테입니다. 한국어로는 대부분 의미로 쓰는 부사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는 대부분 집에 있다. 타이테 이에니르, 타이테 우찌니르 하면서 대부분의 부사로 이 한자를 쓰는데 한자는 많이 보이지 않고요. 발음은 꼭 챙겨 드세요. 타이테는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요렇게 붙게 되면 앞에 건 병자인데 요게 붙으면 수준, 레벨을 말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의 수준을 말하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보통 정도입니다. 발음은 나미타이테라고 그래서 이 나미는 레벨 수준이고 나미타이테라는 것은 보통 수준, 보통의 정도를 말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나미타이테데와나이. 그럼 보통 정도가 아니다라 하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생이 좀 심한 경우에 말이죠. 고생이 참 이만저만한 게 아니구만. 고생은 아시나요? 그런데 크로와 나미타이테데와나이에서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서 나미타이테데와나이라고 묶어두시는 게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개를 정리했는데 이젠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처음 거는 그렇죠. 뿌리를 형상화했던 뻗어가는 뿌리의 모양새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안을 말했던 성씨의 씨자였고 대표적으로는 성명의 심해에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시명이지만 뜻은 성명으로 가는 거예요. 발음은 심해입니다. 심해 잘 나와요. 심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사변이 붙어 있거든. 실처럼 뻗어가는 섬유질이 뿌리처럼 얽혀서 만들어진 종이다 해서 종이 지자였죠. 대표적으로는 용지가게예요. 요시. 훈독으로는 종이의 가미가 이 한자였다는 거 아시겠죠? 복습하시고요.
다음, 그렇죠? 그 뿌리 밑에 선 하나 그어놓은 요 형상의 경우는 밑으로 임했던 밑저자니까 나머지 건 이제부터는 저자가 되겠는데, 그러면 인변이 붙어 있으면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다 해서 낮을 저자였고, 기본적으로는 고저가게요. 고대. 하지만 쓸 단어가 많았습니다. 뜻에 뭐 히쿠이, 낮다의 히쿠이도 그랬습니다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요. 다음, 요게 붙어 있으면 그렇죠. 집이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저 밑바닥 저자. 대표적으로는 해저. 그렇죠. 카이테. 바다의 밑바닥을 해저라잖아요. 그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 다음, 요게 붙어 있으면 그렇죠. 마을, 고을이었죠. 그래서 고을 한가운데에 큰 터를 바탕으로 지어놓은 저택의 저자. 그렇죠. 이거 보시면 돼요. 저택의 테타크, 저택의 저자였습니다. 손수변이 붙어 있으면, 그렇죠. 손으로 막고 저항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의 테이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들은 부수가 바뀌면서 뜻이 바뀌는, 그러다가도, 그렇죠. 음은 다 우리말로는 같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맞죠? 그런 부분을 좀 볼 줄 아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앞에 문제 풀어볼까요? 풀어보시죠. 또죠. 네, 이 문제는요. 타이력그가 체력이지요. 체력이 태가, 그렇죠. 저하,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때 저라는 거는 낮게 떨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낮은 걸 고르는 건데, 요게 붙어 있으면, 그렇죠. 마을이었고, 마을 한가운데에 터를 밑바탕으로 지어놓은 큰 저택의 저자, 저택의 저였고, 요게 보이면 집. 그래서 집의 저 밑바닥의 저, 바다의 밑바닥 해저의 저자였고, 손수가 보이면 손으로 막고 있는 저항하는 저자였고, 인변이 보이면 그렇죠. 밑에 있는, 여기 밑저자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다 해서 낮을 저자. 정답은 3번이 저하, 테이가가 되겠습니다. 이ですね. 하나 더 해보실까요? 또죠. 네, 이 문제는요. 칸리는 관리죠. 관리를 테때 시나이 또 있게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철저히입니다. 철저히라 하면 이때 저는 그 밑바닥까지 싹 다였습니다. 즉 밑바닥을 고르는 건데 인변이 보이거든.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다 해서 낮을 저자. 두 번째, 손수변이 보이게 되면 손으로 막고 저항하는 저자였고, 요게 보이면 그렇죠. 고을,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 터를 잡고 지어놓은 저택의 저자였고, 요게 집이었다. 집의 저 밑바닥이었던 부분. 이 밑바닥이라 하면 바다의 밑바닥, 해저의 저자기도 했었던. 그래서 답은 4번 테때는 철저 4번이 되겠습니다. 이ですね. 자, 오늘은 C와 G로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저자 4가지에 대한 구별이었습니다. 복습 여러분 혹시 아시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날 찾아뵙겠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なら。